잡을 때 이렇게 2단 젖혀서요. 여기 치면은 치고 나와서, 네, 여기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네, 보통 저렇게 행마를 합니다. 여기를 놓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하나 띄어나왔고 받았습니다. 네. 여기를 나오니까 역시 기분이 나빠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 찌르고 받으니까 돌파 당했습니다. 이제 선수 교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 당하면서 이제 집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한 넉 집 정도 흙이 좋다고 나옵니다. 예, 지금 아까는 뭐 한 많이 좋을 때는 10집 이상이었다가 한 8집 정도였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이런 데 이제 그냥 지키면은 흙이 무난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바둑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역전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젖혔어요. 약간 욕심을 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가 지금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기회라고 지금 생각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죠. 네. 여기를 띄었는데요. 늘어도 사실은 뭐 백이 흙이 그렇게 나쁜 싸움이 아닌데, 네. 일단 건너서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또 끼웠어요. 이 수는 뭐냐면 단수 치면 이어서 여기 나가는 거하고 여기 끊는 거를 맛보기 해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겁나니까 이제 양보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조금씩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나갔습니다. 젖히고 여기를 잇고요. 두니까 이제 여기 젖혔습니다. 늘었어요. 나가니까 이거 뭐가 기분이 나쁘죠? 여기 누구요? 여기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패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지금도 흙이 좋아요. 그냥 이으면은 흙이 좋아요. 여기가 지금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백은 공격하려면 여기를 둬야 돼요. 끊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은 언제든 탈출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보시면은 이 패를 이기기 전에 여기를 두면은요. 여기 단수 치면 죽죠. 여기 그냥 단수 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를 두면은 백은 여기 받아야 돼요. 찌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단수 치면 이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찝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요, 지금. 가령 이제 흙이 이런 데 이제 이어주면은 이게 폭탄이 남아있는, 다 죽는 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를 백이 뗐을 때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이런 데 둬서 계속 패를 하면은 백이 아주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이제 좀 눈을 의심하게 하는 수가 나와요. 깜짝 놀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었으면은 백 흙이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여기를 둬요. 그러니까 단수를 치니까요. 여기서도 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요 때리는 거하고 여기하고 이제 나가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 치고요. 나가니까 이어갖고 이 대바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를 두고요. 지금 아까 이런 것도 이제 안 돼요. 지금 얘하고 수상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찌르고 여길 두더라도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수상전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잡으러 갈 때나 가능하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여길 2점 먹고 밀고요. 예. 단수를 치니까 예. 여기 뭐 여기로 이거 쳐놓고 여기 지키니까 던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집이 안 나요. 집이 안 나죠? 여기를 두면은 붙여도 안 나고요. 여기로 올라가도 안 나죠. 예, 이거 받으면은 먹이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두면은 이거는 여기가 손수라서 안 되고요. 예, 이쪽으로 둬도 똑같습니다. 여기 두고 그냥 단수 치면 안 돼요. 네. 그냥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참 열심히 두다가 갑자기 허무하게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 좀 치밀하고 정밀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체육기 몰리고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런 수를 못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김은지는 승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아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승부사적인 게 굉장히 강하고요. 스미레는 그런 부분이 아직 약합니다. 좀 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한국에 와서 같은 여류기사들하고 좀 더 치열한 승부를 하면은 더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일본도 여류 바둑계가 있고 여류 시합도 많고 있긴 하지만 약간 저희보다는 그렇게 좀 치열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 대만, 일본 말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바둑 역사도 오래되고 프로 제도도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아직 인류 기사들이 좀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네끼리 치열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치열한 승부를 할 이 환경도 그렇고 고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치열한 승부를 하지 못하면은 인류 기사가 잘 나오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도 그 조년 구단 시절 전에는요, 한국도 이제 프로 기사들, 인류급 프로 기사들이요, 유명 프로 기사들이 아시는 김인 구단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급들 기사들이 많았는데 일본하고 실력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한국견에 와서 이제 기록 같은 걸 하고 이렇게 시합하면은 가서 뭐 공부도 하고 약간 용돈도 벌고 해서 가서 기록이라고 해서 대국을 하면은 일일이 적고 이렇게 기록을 하러 갑니다. 그걸 하러 가면은 일본 기사들은요, 전날에 딱 오면은 한국 바둑계에서 이제 막 밥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새벽까지 막 술 먹고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대국을 해요. 그리고도 그냥 대충 두는데 이겨가고, 그리고 치수도 그 당시에 한국 기사하고 일본 기사하고 두면은 호선으로 안 뒀어요. 선으로 뒀습니다. 교류전을 할 때. 그래서 김인 구단이 한국의 1인자가 되고 막 타이틀 따고 막 유명해졌는데, 일본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인자급 기사하고 이제 그런 무슨 대항전 무슨 대국을 하는데, 그때는 대체로 다 선으로 대국을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마 김인 구단이 안 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못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조은영 구단이 이제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이제 한국 기사들이 막 우승하기 전까지는 한국 기사가 좀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시내대회에서 막 우승하고 굉장히 잘 나갈 때 일본 시내 기사들보다 제 느낌으로는 훨씬 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무슨 이제 시내 대항,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표 시내 강자, 일본 대표 시내 강자하고 대국을 해서 시합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이제 만약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00만 원을 만약 받았다고 하면요, 일본 기사는 한 500만 엔을 주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때 한 7배였습니다. 7배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찌나 나쁜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보다 약한 애한테 훨씬 드니까.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빠서 물어봤더니 그동안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런 거를 하면은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하고 조치훈 구단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은영 구단, 조치훈 구단이 명인 우승하고 이랬을 때 조은영 구단하고 또 뭐 그 정상 대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봉수 구단하고도 하고 이렇게 와서 했습니다. 그때도 조은영 구단하고 조치훈 구단하고 그 돈 받은 게요. 그쪽은 쉽게서 뭐 1,000만 엔을 받으면은 조은영 구단은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받아서 그거를 이제 요즘은 전부 그런 걸 오픈을 해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안 이루어질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되면 이제 엄청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바둑계가 이제 우습게 좀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세계대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우습게 취급을 받다가 이제 세계대회가 만들어지고 한국 기사들이 많이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똑같이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는 일본의 세계대회가 만들어지고 응창기배 아시다시피 처음 만들어질 때요. 조은영 구단만 초청받았어요. 다른 나라는 보통 뭐 한 6명씩 갔는데 한국은 1명입니다. 그리고 조치훈 구단을 초청했다고 하는 조치훈 구단은 일본 기원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선수를 1명 초청했어요. 중국이나 뭐 일본은 뭐 막 한 6명, 뭐 7명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지금. 후지스베가 처음 생길 때도 한국 기사는 거의 뭐 2~3명 뭐 이렇게 초청받았어요. 한 26강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여간 한국 기사들이 좀 대접을 못 받은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예. 근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대회에서 많이 우승한 이후로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젊은 애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국이 세지는 바람에 중국 애들이 지금 안 오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중국 애들이 한국 도장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일본 애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미레도 한국에서 이제 배운 애고 일본 애들 중도 그렇고 중국 애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도 요즘은 이제 좀 이런 그 국가대표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생기는 바람에 같이 이제 고수의 선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지금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뭐 뒷이야기고요.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갑자기 5,000원 바둑은 예. 우승하고 어때요? 5,000원 바둑 아무래도 그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전 바둑은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제 수읽기 싸움이 되는 뭐 사활이 대형 사활이 걸린다든지 어려운 수읽기 모양이 걸리면은 예전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은 거의 뭐 신진서나 뭐 커제 얘네들 둘 때 보면은 속기로 둬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뭐 1인당 10시간 이상씩 다 차지하고 시간을 뒀거든요. 오청원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시합은 뭐 10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두고요. 짧아도 한 6시간, 최소한 6시간씩은 뒀어요. 그래서 둘이 두면 한 12시간 두거든요. 초읽기까지 하면 한 13시간 정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장면의 수읽기 같은 경우는 오청원 선생 시대 때가 굉장히 정확해요. 오래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 무슨 행마나 감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끝내기 수법 같은 경우도요. 계속 그 수법들이 축적이 돼갖고 오청원 선생의 그 끝내기 수법들을 전부 이제 축적이 돼서 공부 자료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전부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뛰어날 수가 없죠. 예.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창우보다 요즘 애들이 더 잘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선생이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이후로 실력이 훨씬 더 늘었어요. 그 기사들이요. 그래서 이세돌보다 신진서가 훨씬 셉니다. 바둑에 낭만이 없어지는 것 같아, AI가 나오면. 예, 그거는. 그 옛날에 예. 낭만이 있었는데 인간미가 기계를 예. 보니까 예, 예. 우리 재미가 없다고. 예. 옛날에 로맨스가 있고.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기풍도 얘기하고 이 어떤 수에 대해서 평가도 그럴듯하게 멋있게 좀 포장돼서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AI가 이 수는 몇 점짜리 나쁘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뭐 점수가 떨어지는 수를 갖고 뭐 이렇게 포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재미없던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 이 많은 분들이 바둑 TV를 이제 중계를 보더라도 예전보다 재미없다고 머리 아프다고 그냥 막 계속 싸우고 막 난전이에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강의나 이런 거를 여성 바둑이나 시녀 바둑을 하는 게 좀 더 재밌어요. 그럼 실수도 나오고 내용이 있는데 그 인류 기사들 대국을 보면은 막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해도 뭔 소린가. 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또.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13-988, 0255-41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